어머님, 혹시 어머님 아드님이. 선생님, 할머니가 제 말을 끊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요? 아들을 찾아서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김순자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어요. 어머님, 선생님, 제발 그만해 주세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저를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18년간 숨겨진 진실의 무게를. 본격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도 행복과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도현입니다. 올해 38살이고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병원 내 최연소 뇌신경센터장에 임명된 날이었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축하 인사를 받느라 바빴어요. 동료 의사들, 간호사들, 심지어 원무과 직원들까지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센터장님. 고생하셨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나이에 센터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실력도 있어야 하고 운도 따라줘야 하고 무엇보다 인맥이 있어야 하죠. 저에게는 그 인맥이 있었어요. 바로 제 아내 정유라 때문이었습니다. 유라는 이 병원 이사장의 딸이에요.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순수한 사랑으로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 깨달았죠. 제 실력만으로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을요. 오늘 오후 3시에 임명식이 있었어요. 병원 대회의실에서 이사장님과 각과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뇌신경센터를 이끌어갈 윤도현 센터장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마음은 알 수 없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을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기쁨보다는 부담감이 더 컸거든요. 임명식 후 유라가 찾아왔어요. 축하해요, 센터장님. 고마워. 오늘 저녁에 축하 식사 어때요? 좋지. 어디로 갈까요? 내가 정해. 그럼 압구정 그 프렌치 레스토랑은 어때요? 비싼 곳이었지만 특별한 날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좋아. 7시에 만날까요? 응. 유라가 기뻐하며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센터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높은 곳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공허했어요. 문득 달력을 봤는데 오늘 날짜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눈에 띄었어요. 엄마 생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 어머니 윤미정은 18년 전에 실종됐어요. 제가 20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시더니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경찰에 신고도 했고 사설 탐정도 고용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몇 년 후 돌아가셨고 저는 홀로 남게 됐어요. 의대 진학도 전문의가 되는 것도 결혼도 모두 혼자 결정해야 했어요. 어머니가 계셨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까요? 오늘은 어머니의 56번째 생일이었어요. 살아계시다면 말이죠. 매년 이날이 되면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축하할 일이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의사가 되는 걸 보고 싶어 하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서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도현이가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의사가 되고 센터장까지 됐는데 어머니는 안 계세요. 아무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유라도 축하는 해주지만 제 실력보다는 자신의 아버지 덕분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난 다 가졌는데 왜 이렇게 비어있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높은 연봉, 좋은 직책, 예쁜 아내, 멋진 집.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삶이에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았어요. 진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 제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줄 사람. 핸드폰을 보니 유라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정말 축하해요. 사랑해요. 고마웠지만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어요. 레스토랑에 가려면 준비를 해야 했어요. 옷을 갈아입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성공한 의사의 모습이었지만 눈빛이 어둠침침해 보였어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매년 이날이면 이런 혼잣말을 하게 돼요.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살아계시긴 한지, 저를 그리워하시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이라도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제 승진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하지만 18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으니 앞으로도 없겠죠. 레스토랑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축하받는 날인데 왜 이렇게 씁쓸할까요? 성공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뭔가를 얻으면서 동시에 뭔가를 잃는 느낌.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유라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하해요, 센터장님.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고마워.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이 진짜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를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서 기뻐하는 건지. 건배할까요? 응. 와인잔을 들고 건배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오늘 하루 내내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기뻐해야 할 일인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어머니만 계셨다면 이런 기분은 아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센터장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를 지나가는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사과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쪽으로 가봤더니 한 노인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6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미화원 유니폼을 입고 계셨어요. 그 앞에는 익숙한 뒷모습이 서 있었어요. 제 아내 유라였어요.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알아요? 유라가 손에 든 코트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고급 울 코트였는데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배상해 드릴게요. 미화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배상이요? 이게 몇백만 원짜린데 어떻게 배상해요? 몇백만 원이요? 네. 이태리에서 공수해온 거라고요. 유라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들, 환자들, 보호자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녹화하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SNS에 올라갈 게 뻔했어요. 일단 드라이클리닝 맡겨보시면 안 될까요? 미화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드라이클리닝으로 되겠어요? 이미 얼룩이 배었다고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할머니가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허리를 거의 직각으로 굽히는 모습이 보기에 안쓰러웠어요.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당신이 한 달 번 돈으로도 이 옷값 못 내잖아요. 그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주변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도 불편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 사장 딸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좀 심하네. 할머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유라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에는 품이 있고 온화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가 또다시 사과했어요.
죄송하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야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다가갔어요. 유라야. 여보. 유라가 저를 보고 표정을 바꿨어요. 갑자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무슨 일이야? 이분이 제 옷에 걸레질 하다가 더러운 물을 쏟았어요. 그래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할머니가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에서 왠지 모르게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만약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이런 일을 당하신다면.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선생님. 일단 일어나세요.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드렸어요. 여보, 뭐해요? 유라가 제 행동에 당황했어요. 옷이야 다시 사면 되잖아. 다시 사면 된다고요? 이게 얼마짜린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까지라니요? 유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센터장님 맞죠? 저분이 신임 센터장이래요. 부인분과 저렇게 다르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도 쏠렸어요. 어머님,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 사과하실 일 아니에요. 여보. 유라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잠깐 저쪽에서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유라가 말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가? 왜 제 편을 안 들어줘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심하다고요? 유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할머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창피를 줄 필요는 없잖아. 창피를 준다고요? 전 당연한 걸 요구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해도 방식이 있잖아. 무슨 방식이요? 조용히 개인적으로 해결하든지. 개인적으로요? 그 사람이 제대로 배상할 것 같아요? 미화원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요? 시도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당신 정말 이상하네요. 평소 같지 않아요. 유라가 저를 째려봤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에 별 관심도 없었으면서. 맞는 말이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에 끼어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왜인지 모르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만해. 그만하라고요? 응.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보면 어때요? 전 잘못한 거 없는데. 법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지만 도덕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 그 말에 유라가 완전히 화를 냈어요. 도덕적으로요? 당신이 저한테 도덕을 논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게 누구 덕분인지 잊었어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게 지금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당신 실력만으로는 절대 센터장 못 됐을 거예요. 아버지 찬스로 올라온 주제에 지금 저한테 이래요?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유라야. 이제 와서 양심 찾은 척 하지 마세요. 양심 찾은 척이라니. 그럼 뭐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기분이 드는 건지. 그냥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불쌍해요? 실수한 사람이 사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유라가 다시 할머니 쪽으로 갔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배상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또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연락처 적어주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도 어딘가에서 저런 일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몇몇은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녹화하고 있었어요. 갑질 영상 찍혔다. SNS에 올라가겠네. 병원 이미지도 안 좋아질 텐데.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유라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코트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요. 자, 이제 끝났으니까 가요. 유라야. 뭐요? 정말 이게 맞는 일인 것 같아? 당연하죠. 피해자가 저인데 왜 제가 참아야 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유라와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요. 유라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권리의 행사였지만 저에게는 약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보였어요. 그날 하루 종일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유라의 차가운 표정, 할머니의 떨리는 손,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이게 제가 알던 유라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몰랐던 진짜 모습일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 위선자인 걸까요? 자신의 성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면서도 이제 와서 도덕을 운운하는. 확실한 건 오늘 하루 유라를 보는 제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더욱 그리워졌어요. 만약 어머니가 계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까요? 그날 오후 수술이 있어서 병원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다시 그 미화원 할머니를 마주쳤어요. 할머니는 바닥을 닦고 계셨는데 제가 지나가자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거든요. 오늘 오전에는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는데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눈빛이 어디서 본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괜찮으시죠? 많이 놀라셨을 텐데. 네, 괜찮아요.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할머니가 말하는 모습을 유심히 봤어요. 손짓, 말투, 고개를 살짝 갸웃하는 버릇. 모든 게 낯익었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김순자입니다. 김순자.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 이름은 윤미정이었어요. 다른 사람이겠죠. 하지만 뭔가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이 병원에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아니에요. 2달 정도 됐어요. 그 전에는 어디서 일하셨어요? 여러 곳에서. 주로 청소 일을 했어요. 모호한 대답이었어요. 혹시 가족은 있으세요? 가족이요? 할머니가 잠시 멈칫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연락이 끊겼다고요? 오래전 일이에요. 할머니의 표정이 슬퍼졌어요. 아들분이 의사라면서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네. 어떻게? 할머니가 깜짝 놀라더니 급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선생님, 저는 가야겠어요. 할머니가 급하게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불렀지만 할머니는 그대로 가버렸어요.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당황하셨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오늘 좀 이상하네요. 유라가 말했어요. 뭐가? 평소보다 말이 없어요. 그래? 오늘 오전 일 때문이에요?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이에요? 그냥 생각할 게 있어서. 무슨 생각? 어떻게 설명할까요? 미화원 할머니에게서 어머니가 떠올랐다고 할 수도 없고. 별거 아니야. 하지만 정말 별거 아닌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모든 것이 어머니를 닮아 있었거든요. 손등에 검은 점 말할 때 손을 가볍게 흔드는 버릇,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되는 모습. 설마 어머니일까요? 하지만 그럴 리 없어요. 이름도 다르고 나이도 많이 들어 보이고 무엇보다 어머니라면 저를 알아보셨을 텐데요. 도현아, 괜찮아? 유라가 걱정하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괜찮아. 확실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해서 그래. 일찍 자요. 응. 침실로 들어가서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특히 눈빛이 잊히지 않았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한 그 눈빛. 어머니도 그런 눈을 가지고 계셨어요. 다음 날 일찍 병원에 나가서 인사과에 들렀어요. 김순자 씨 신상 정보 좀 볼 수 있을까요? 김순자 씨요? 미화원이신가요? 네. 무슨 일이세요?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요. 파일을 받아서 봤는데 특별한 게 없었어요. 주소, 전화번호, 긴급 연락처. 모두 평범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과거 경력이 거의 비어 있었어요. 최근 몇 년치만 있고 그 전 기록이 없었어요. 마치 몇 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 같았어요. 이상하네.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아, 별거 아니야. 그 미화원 할머니 때문이세요? 응? 어제 이야기 들었어요. 이사장 딸과 트러블이 있었다면서요? 아, 그 일. 할머니 많이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그래? 네, 원래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조용하신 분인데. 평소에 어떤 분이셨어? 성실하세요. 맡은 구역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그런데 가끔 멍하니 있을 때가 있어요. 멍하니요? 네, 뭔가 생각에 잠긴 것처럼. 무슨 생각을 하실까? 글쎄요. 가족 생각 아닐까요? 가족 말이 나왔는데 할머니 가족에 대해 아는 게 있어? 아들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아들요? 네, 의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의사라고요? 네, 그런데 연락이 안 된다고.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된다는 건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말씀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미화원 할머니, 의사인 아들 연락이 끊긴 상태. 모든 게 제 상황과 일치했어요. 점심시간에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어요. 복도에서 청소하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머님. 네. 아, 선생님.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요? 네,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할머니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엇이 궁금하신데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아들분에 대해서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들이요? 네, 의사라고 하셨잖아요. 아, 네. 어떤 과 의사세요? 신경외과요.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신경외과라고요? 네. 혹시 이름이 선생님, 저는 가봐야 해요. 할머니가 또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섰어요. 저 할머니는 제 어머니가 맞아요. 18년 동안 찾던 어머니가 바로 제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저를 못 알아보는 걸까요? 아니면 알아보지만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어떤 이유에서든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찾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제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요. 다음 날 오전 병원 이사장인 장인어른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어요. 도현아, 어제 일 때문에 이야기해야겠다. 사무실로 가니 장인어른과 유라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앉아라. 네. 어제 병원 로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별일 아니었습니다. 별일이 아니라고?
SNS에 영상까지 올라갔는데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영상이요? 우리 병원 이미지가 어떻게 될 줄 알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유라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저도 너무 흥분했나 봐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그 할머니가 제 옷을 망쳐놓고도 사과도 제대로 안 하시길래. 그래서 화가 났구나. 네.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갑질한다고. 유라의 연기였어요. 평소에는 차갑던 사람이 갑자기 피해자인 척하고 있었어요. 도현이 내가 적절히 중재했어야지.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알겠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났어요. 들어와. 미화 팀장이 김순자 할머니와 함께 들어왔어요.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데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서 계셨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김순자 씨죠? 네. 어제 일로 말이 많네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장인어른의 말에 모두가 당황했어요. 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유라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하지만 제 옷이야 다시 사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 일이 화제가 된 거예요. 장인어른이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병원 이미지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SNS에서 우리 병원이 갑질 병원으로 소문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무마해야지. 장인어른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김순자 씨 미안합니다.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당황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괜찮습니다. 배상은 당연히 저희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저희 잘못이에요. 완전한 쇼였어요.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이미지 관리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곳에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나가려는 순간 제가 불렀어요. 잠깐만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뭐야? 장인어른이 물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어머님 혹시 도현아. 유라가 제 말을 끊었어요. 뭔데? 그만해요. 왜? 이미 끝난 일인데 왜 자꾸? 저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확인이요? 할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혹시 어머님 아드님이? 선생님. 할머니가 제 말을 끊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요? 아들을 찾아서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무슨? 저는 김순자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어요. 어머님, 선생님 제발 그만해 주세요. 하지만 저를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냥 김순자로 봐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희망이 무너졌어요. 설령 저 할머니가 어머니라고 해도 어머니는 저를 거부하고 계신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도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장인어른이 화를 냈어요. 너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졌잖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네. 할머니가 나가신 후 유라가 말했어요. 여보, 왜 그래요? 뭐가? 자꾸 그 할머니한테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별 이유 없어. 별 이유 없다고 하기엔. 정말 별 이유 없다니까.
하지만 정말 별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진이 든 앨범이었어요. 18년 전 마지막 사진과 오늘 본 할머니의 모습을 비교해 봤어요. 나이가 많이 들긴 했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비슷했어요. 특히 눈빛이 똑같았어요. 어머니가 맞아.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거부하셨어요. 왜일까요? 무슨 이유로 저를 모르는 척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기억을 잃으신 걸까요? 그날 밤 잠들 때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다시 만났지만 다시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18년 전처럼요. 그때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떠나셨어요. 이번에도 저를 거부하시는 건가요? 눈물이 났어요. 성인이 되어서는 처음 우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를 찾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재회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저에게는 없다는 것을요. 만약 정말 어머니라면 왜 저를 떠나셨는지 물어봐야 하는데 그 답을 듣기가 무서웠어요. 어쩌면 저 때문에 떠나신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어요.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그리고 진짜 가족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병원에 남아 있었어요. 의료 기록실에서 오래된 파일들을 뒤져보고 있었습니다. 18년 전 기록을 찾고 있었어요. 혹시 어머니와 관련된 자료가 있을까 해서요. 윤미정. 어머니 이름으로 검색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다른 파일을 보다가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무연고 환자 마이너스 뇌출혈 수술. 날짜가 18년 전이었어요. 어머니가 사라진 바로 그 시기와 일치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여성 환자의 기록이 있었어요. 나이도 어머니와 비슷했고 수술 내용도 심각했어요. 뇌출혈로 인한 응급수술. 기억장애 증상.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보호자 없음. 신원불명. 더 읽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윤미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나중에 수정되어 신원불명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 더 자세히 보니 보호자 변경 서류도 있었어요. 보호자 포기각서. 서명란을 보니 깜짝 놀랐어요. 정혜숙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 장모님 이름이었어요. 이게 뭐지? 18년 전 장모님은 이 병원의 사회복지팀장이었어요. 무연고 환자들을 담당하는 부서였죠. 더 찾아보니 충격적인 기록들이 나왔어요. 환자 상태 호전. 퇴원 가능. 하지만 보호자 없음으로 인한 지속 입원. 사회복지팀에서 요양시설 이송 추진.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록이 사라져 있었어요. 환자 행방불명. CCTV 확인 결과 새벽에 병원을 나간 것으로 추정. 수색 실시하였으나 발견되지 않음. 마지막에는 사망 추정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이상해. 왜 장모님이 보호자 포기 각서를 썼을까요? 그리고 왜 어머니의 이름이 신원불명으로 바뀐 걸까요?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어요. 정신과 상담 기록. 환자는 심각한 기억장애를 보임. 가족에 대한 기억 일부 상실. 특히 아들에 대한 기억 불분명. 하지만 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성 있음. 어머니가 기억을 잃으셨던 거였어요. 그것도 저에 대한 기억을. 그런데 왜 치료를 받지 못하셨을까요? 파일을 더 뒤져보니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내부 메모였어요. 정혜숙 팀장 지시사항. 해당 환자는 특별관리 대상. 가족 접촉 금지. 외부 문의 시 사망 처리 안내. 퇴원 후 추적 금지. 손이 떨렸어요. 장모님이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숨긴 거였어요. 왜일까요? 무슨 이유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더니 유라가 서 있었어요. 언제 왔어? 방금요. 집에 안 들어와서 찾으러 왔어요. 유라가 제 손에 있는 파일을 봤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오래된 의료 기록이야. 왜 그런 걸 보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뭐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당신 어머니가 제 어머니를 숨겼을 수도 있다고.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진지하게 보시던데요. 유라가 파일을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이거 우리 엄마 이름이네요. 응? 정혜숙. 우리 엄마 맞죠? 아, 맞네. 왜 엄마 이름이 여기에? 유라의 표정이 변했어요. 혹시 엄마와 관련된 뭔가 찾고 계신 거예요?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정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이렇게 늦게까지 찾아보시나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사실, 미화원 할머니 관련해서. 김순자 씨요? 응. 김순자 씨가 우리 엄마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래서 찾아보고 있는 거야. 유라가 파일을 더 자세히 봤어요. 이상하네요. 뭐가? 이 환자. 18년 전에 입원했던 분인데. 그게 어때서? 김순자 씨 나이랑 비슷해요. 우연의 일치겠지. 그럴까요? 유라의 표정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여보, 혹시 김순자 씨가 뭐?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자꾸 관심을 보이시니까. 별 관계 없어. 정말요? 정말이야. 하지만 유라는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이 파일은 왜 보시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뭐가 궁금한데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 할머니가 제 어머니 같아서. 어머니요? 응.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당신 어머니가? 모르겠어.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만약에 뭐? 만약에 정말 어머니라면 큰일이에요. 왜? 우리 엄마가 그 일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장모님이 어머니를 의도적으로 숨긴 이유. 그리고 유라가 지금 불안해하는 이유. 18년 전부터 이미 계획된 일이었던 거였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일부러 할머니가 청소하는 구역으로 갔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네, 선생님.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죄송한데 제가 의사로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확인이요? 네, 건강 상태 말이에요.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간단한 검사만 해도 될까요? 할머니가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무슨 검사인데요? 신경 반응 검사예요. 몇 분이면 끝나요. 저는 정말 괜찮은데. 제발요. 의사로서 마음이 안 놓여서요. 결국 할머니가 동의해 주셨어요. 빈 진료실로 모시고 가서 간단한 검사를 시작했어요. 팔 좀 봐도 될까요? 팔이요? 할머니가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팔 안쪽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있던 바로 그 흉터였어요. 이 상처는 언제 생긴 거예요? 상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릴 때부터 있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이제 간단한 신경 반응 검사를 할게요. 네. 특정 부위를 눌러서 반응을 봤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 다친 곳이 있어서 특이한 반응을 보이는 곳이었거든요. 여기 누르면 어때요?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가요? 찌릿찌릿해요. 정확히 어머니와 같은 반응이었어요. 혹시 이런 증상 전부터 있었나요? 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제 의학적으로도 확실했어요. 이분은 제 어머니가 맞았어요. 어머님. 네. 사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게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왜 우세요?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보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다고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리워요. 누군가 그리운 기분이. 누구를요?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 어머니도 뭔가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님 혹시 선생님. 할머니가 제 말을 끊었어요. 저 정말 모르겠어요. 뭘 모르시는데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조금씩은 나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기억이요?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슴이 뛰었어요. 아들이요? 네. 의사가 되고 싶어 하던 그 아들 이름은 기억나세요? 도현이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아들을 많이 그리워하세요? 네.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요. 만나고 싶으시겠네요. 네. 하지만 저는 김순자예요. 김순자요? 네,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른 이름은 기억 안 나세요? 가끔 미정이라는 이름이 떠올라요. 미정이요? 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네. 저는 윤도현이에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윤도현이라고요? 네, 어머님이 그리워하시던 그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기억은 사라졌어도 몸은 거짓말을 안 해요. 제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이 흉터, 이 신경 반응, 모든 게 증명해요. 하지만 어머님은 윤미정이세요. 제 어머니예요. 할머니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정말 제 아들이에요? 네, 어머님. 도현아. 네, 어머니. 18년 만에 어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기억을 잃으셨지만 마음은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왜 이제야 찾았어요? 어머니가 없어지셨잖아요. 없어졌다고요? 네, 18년 전에. 저는 계속 여기 있었는데. 여기요? 네, 병원 근처에서. 이상한 이야기였어요. 그럼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연락을. 어떻게 해요? 전화나. 기억이 안 났어요. 누구한테 연락할지. 어머니는 정말 기억을 잃으셨던 거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혼자. 네, 혼자 살았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네, 가끔 꿈에서 봤어요. 누구를요? 의사가 된 아들을. 그게 당신이었구나. 네, 어머니. 저예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유라가 들어왔어요. 여보, 뭐 하세요? 유라의 표정이 차가웠어요. 아, 유라야. 왜 여기서? 유라가 할머니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설마, 정말 어머니세요? 응. 그럼 큰일이에요. 왜? 우리 엄마한테 들킬 수 있어요.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 같았어요. 왜 어머니가 18년 동안 숨어서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든 답이 장모님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어머니를 다시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진실이 무엇이든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큰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유라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해야 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 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모시고 와야지. 모시고 온다고요? 응. 18년 동안 혼자 계셨는데 이제라도 가족과 함께 살아야지.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 엄마 일이 들통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라니요? 큰일이에요. 무슨 큰일? 병원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우리 가문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요? 유라가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가장 중요해. 어머니보다 현실을 생각해야죠. 현실이 뭔데? 당신 커리어, 우리 결혼 생활, 사회적 지위. 그런 게 어머니보다 중요해? 당연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어요. 유라와 저는 너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요. 유라야, 미안하지만 난 어머니를 택할 거야. 택한다고요? 응. 어머니와 함께 살 거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선택을 하면 돼. 제 선택이요? 응. 어머니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우리 헤어지든지. 유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이혼하자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면. 저보다 그 할머니가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할머니가 아니라 내 어머니야. 어머니라고 해도 뭐?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우리 엄마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결국 유라도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알겠어. 그럼 이혼하자. 정말요? 응. 후회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장인어른을 찾아갔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김순자 할머니 일입니다. 장인어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일은 끝났다고 했잖아.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그분은 제 어머니예요. 어머니라고? 네, 18년 전에 실종된 제 어머니입니다. 그럼, 네, 장모님이 숨기신 거 맞죠? 장인어른이 말문이 막혔어요. 도현아, 이건 왜 그러셨습니까? 그때 상황이 복잡했어. 어떻게 복잡했는데요? 내 어머니가 기억을 잃으신 상태였거든. 그래서 보호자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저를 찾아주시면 됐잖아요. 그때 너는 대학생이었어. 감당할 수 있었겠어?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뭡니까? 우리가 도와주려고 했어. 도와줬다고요? 생활비도 지원하고 병원비도 내주고. 대신 저한테는 숨기시면서요. 장인어른이 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한다는 게? 정식으로 사과하시고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가겠습니다. 그럼 이 일이 공개될 텐데. 그건 어쩔 수 없죠. 도현아, 내 커리어는 어떻게 할 거야? 포기할 생각입니다. 포기한다고? 네. 왜? 이런 식으로 얻은 지위는 의미 없어요.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부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내부 고발이라고? 네, 18년 전 일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너 미쳤어? 아니요. 정신 차렸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 병원이 어떻게 될지 알아?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야. 너도 같이 망할 거야.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네.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그날 오후 저는 언론에 모든 자료를 제공했어요. 18년 전 의료 기록, 조작된 서류, 모든 증거들을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대형병원 의료진 가족 은폐 사건. 18년간 숨겨진 환자의 진실. 내부 고발로 드러난 병원 비리. 병원은 하루 만에 발칵 뒤집혔어요. 제 센터장직은 박탈됐고 유라와는 이혼 절차를 밟게 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어머니를 모시러 갔어요. 도현아, 정말 괜찮아? 괜찮아요, 어머니. 일자리 잃었다며. 다른 일자리 찾으면 돼요. 하지만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18년 동안 기다렸구나. 앞으로는 기다리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도현아, 후회 안 해? 전혀요. 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서요. 제대로 된 선택? 네. 아들로서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선택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마워. 저도 고마워요, 어머니. 뭐가? 돌아와 주셔서요. 세상이 등을 돌려도 상관없었어요. 어머니가 제 곁에 계시니까요. 성공보다 양심을 택했고 지위보다 가족을 택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저는 작은 재활의학과에서 새로 시작하고 있었어요. 대형 병원은 아니었지만 환자들을 정성껏 돌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세요.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매일이 소중했어요. 도현아, 일 갔다 와. 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어. 그런데. 네. 오늘 처음 보는데. 왠지 믿음이 가. 어머니가 매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저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편안해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어머님이 편안하셔서 좋아요. 정말? 네. 고마워. 이름이 뭐라고 했지? 도현이에요. 윤도현. 도현이. 좋은 이름이네. 어머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내가? 네. 어머니가 신기해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야? 네, 어머님은 제 어머니세요. 어머니라. 편하게 불러주세요. 고마워, 도현아. 이런 대화를 매일 반복했지만 지겹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번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도현아, 너 결혼했어? 아니요. 혼자예요. 왜? 나이도 있는데.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요. 정말? 네.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고마운 아들이네. 저야말로 고마워요. 뭐가? 돌아와 주셔서요. 돌아왔다고? 네. 오랫동안 못 봤거든요. 그랬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앞으로도 함께 있을 거지? 당연하죠. 좋다.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산책을 나가요. 여기 좋네. 네, 자주 오실까요? 응, 좋아.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이 어머니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어요. 도현아. 네. 너는 어떤 일 해? 의사예요. 의사라고? 대단하네. 어머님이 의사가 되라고 하셔서 된 거예요. 내가? 네. 어릴 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랬구나. 잘했네. 고마워요. 어머니는 제 직업을 매번 새롭게 알게 되시지만 항상 자랑스러워 하세요. 어느 날 병원에서 동료가 물어봤어요. 선배님 힘들지 않으세요? 뭐가? 어머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데. 아니야. 전혀. 왜요? 매일 새로운 만남이잖아. 새로운 만남이요? 응. 매일 처음 만나는 기분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거야.
신기하네요. 그리고 기억은 없어도 마음은 그대로인 것 같아. 어떤 마음이요? 따뜻한 마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어머니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사랑은 그대로였어요. 유라와는 이혼이 성사됐고 병원에서도 완전히 정리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어느 저녁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도현아, 꿈에서 봤어. 꿈요? 응, 어린아이가 나왔는데. 어떤 아이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 그 아이 이름은 기억나세요? 도현이라고 했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아이가 저예요. 너? 네, 어릴 때 어머님께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구나. 기억나세요? 조금. 어렴풋이. 괜찮아요. 천천히요. 고마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도현아,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나는? 어머님도 행복해 보이세요. 그럼 됐다. 왜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맞는 말씀이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어머니와 함께 보는 밤하늘은 더욱 아름다웠어요. 어머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비록 기억은 안 나지만.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왜? 마음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엄마는 나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번에는 내가 매일 처음부터 다시 사랑하면 되니까요. 기억보다 깊은 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매일 아침 어머니가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셔도 저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새롭게 사랑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어머니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어머니가 제 이름을 다시 배우는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이제는 잃어버릴 게 없어요. 어머니가 제 곁에 계시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도 행복과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